국회 입법데이트 이익선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그리고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부터 우리의 고유 영토인 섬, 금방 아시겠죠? 네, 오늘 이 독도와 관련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어려웠던 시절 독일로 파견돼서 젊음을 바친 분들이 계시죠. 이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항남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전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요. 물론 제목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대번에 알겠습니다만 이런 운동을 전개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 테고 또 지금 많이들 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아시다시피 지금 아베 정권이 네.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요. 네. 1년에 독도를 방문하는 숫자가 25만 명이었는데 네. 작년의 경우 반토막이 나서 1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8월 15일 날 우리 독도에서 8.15 경축 행사를 하면서 네. 경상북도 울릉군 저와 함께 네. 전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선포하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뭐 독도를 갖다가 사랑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독도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네. 우리 땅 독도를 밟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에 대해서는 그 공직자들 기회가 네. 있을 때 독도를 좀 찾아오도록 하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이나 소풍의 기회가 있을 때 독도를 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는 사회 각종 단체, 네. 체육관계자들이 독도를 밟아보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또 KTX 포항 노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더 쉬워졌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 31일 날 네. 신포항 KTX가 개통이 돼서 네. 마침 그날도 제가 울릉군수와 함께 서울역하고 포항역에서 독도 밟기 운동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독도를 밟아보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독도 방문 인증 배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금년이 광복 70주년이거든요. 예. 되도록 전 국민의 가슴에 독도 방문 인증 배지를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얼른 배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예, 노력을 꼭 한번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근데 또 일본은 지난 4월 6일이었죠. 예. 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그 억지 주장을 담은 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이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이 네. 독도 침탈에 대해서 집요하고도 네. 치밀하고도 또 계획적인 또 단계적인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 침묵 단계였습니다. 침묵. 네. 내심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다음 단계에 와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 네.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는 독도는 자기네 고유 영토인데 우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독도에 대한 그 일본의 미래 세대와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미래의 전쟁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무책임할 일이 아닐 수 그렇습니다. 없군요. 예. 이번에 이제 발의하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취지와 함께 개정안 핵심 내용도 짚어주십시오. 우선 1995년도에 이런 그 독도 지속 가능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이제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독도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말 그대로 행정부, 행정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가 네.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두 사람의 국회의원을 좀 더 가지고 네. 독도 정책,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독도 입도 지원 센터에 보류라는 그런 큰 그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결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독도 정책의 합리성과 그리고 독도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갖다가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실효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개정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지명하는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두 사람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2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정안과 같이 독도 지속 가능 이용위원회 구성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달라지면은 지난번 그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에 과연 힘이 실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독도 입도 지원센터라는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5만 명 정도가 해마다 독도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내려보게 되면은 한 7, 80평 되는 그 선착장에 아무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 손시설 그런 그 수세 뭐 시설이라든지 안내 시설이라든지 피난 시설이라든지 구급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30분 후에 배가 되돌아오면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위 입도 지원 안내 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 3억을 들여서 설계도가 완성이 됐고 재작년에 제가 30억, 금년에 22억, 51억 예산도 확보돼 가지고요. 작년 10월 11월 1일입니다. 정확히 11월 1일 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까지 나갈 직전에 그 전날 10월 31일 날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독도 지속가능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그 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를 보류하기 이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시설의 안전성 문제, 공사를 하다 보면 해양에 오염이 발생한다. 독도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경관 훼손 문제 이런 얘기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다 이미 사전에 검토가 끝난 사항들입니다. 해양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고 다 가능한 얘기들인데 경관도 해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 항의를 제출하고 했더니 뭐 외교부 장관이 앞으로 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뭐 이런 문제 하면서 해서 저도 국무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내가 그럼 지켜보겠다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회의원이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국민들의 정책과 의사를 갖다 반영하지 외교부라든지 행정부의 필요성만으로 그런 정책들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이주영 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금 새로 취임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재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 가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 실현성을 담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입도지원센터 다시 한번 시도할 때 일본이 또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걸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독도 정책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소위 낮은 목소리, 로키 정책이라고 해서 독도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말썽을 불러일으켜서 일본이 원하는 바가 이 독도 지역을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해서 사법재판소에 가져오기를 원한다. 영토 분쟁 지역. 영토 분쟁 지역.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지난번에 입도지원센터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니까 일본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죠.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금인정 교과서에 전부 다 장인의 땅이고 우리가 불법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냥 규탄 성명서 그리고 일본 대사 초치해서 항의 제출한 거 이 반복해봐야 전혀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망언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1망언 1독도 사업을 추진하자.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자. 방파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한 가지 망언이 나올 때마다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일본 학생들에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불법 정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해라.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강화하지만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 간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라, 맡겨라. 아하, 예.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 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네. 바로 이런 정책을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그 시마네 현에서 맞습니다. 네.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갖다 제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상의하니까 오고 지방자치단체 일이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외교부의 정무차관을 보내가지고 축하하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입도지원센터, 다른 방파제 사업, 네.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맡겨라. 네, 네. 그래서 예산만 넘기라. 네.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됩니다. 네. 앞서도 입도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이 뭐 과거보다는 쉬워졌지만 가기도 어렵고 가서도 조금 불편한 점도 많고 맞죠.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좀 지금 이제 네. 우선이 이제 울릉도로 가야 되거든요. 모두.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독도로 가게 되는데 네. 울릉도 가는 배편이 포항하고 동해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또 울릉도에 가가지고 독도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네, 되는데 네. 독도에 가보게 되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한 25만 명이 가게 되는데 네. 7만 내지 8만 명이 내려보지 못하고 아. 독도를 갖다 배회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선착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파도가 높으면 제대로 못 내려봅니다. 아, 그렇군요. 접안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네. 안내 지원센터, 구급센터, 네, 안전시설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입도 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방파제 확장 사업입니다. 그게 265억 4천억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74억이 투자가 됐어요 이미. 예, 그것도 안 예. 하고 다 볼을 시켜놓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배가 이제 이 용량이 크게 되면은 웬만한 파도에도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네. 적은 배, 2,000톤, 3,000톤 적은 배는 파도가 1.5m 내지 2m만 돼도 못 듭니다. 아이고, 이 독도 부근에는 그런 파도는 흔한데. 흔한데 네. 더구나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는 아주 몇백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그 선편 같은 것도 사실 확충돼야 될 문제입니다. 아하, 이런데 그렇군요.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 처리 전망은 밝게 보십니까? 아이 그럼요. 네. 이건 뭐 누구든지 우리 그 위원들은 한결같이 네. 제가 많은 의원들의 이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예. 바라고요. 두 번째 법안입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재정 법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법하시게 된 계기, 예.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예. 먼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네. 파독 광부 간호사의 얘기가 널리 퍼졌습니다만 네. 보셨습니까? 아, 죄송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네. 작년 3월부터 이 법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나라 근로기술 파견 제1호죠. 네. 가서 우리 외화 획득이라든지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가 돼 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한국에 돌아서 사는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지원 법률을 갖다가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뭐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제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영화를 본 젊은이들이 예. 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예, 예. 우리의 밑세대 많은 관심도 갖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독일로 막 가시게 된 당시 상황과 함께 이분들의 파견으로 인해서 국가에 어떤 기여들을 했는지도 더불어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젊은이들은 잘 위해서. 모르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예,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요 69달러인데 네. 아, 유엔에서 발표한 네. 통계에 보게 되면 그때 120개국 중에서 인도가 가장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낮은 그런 빈곤과 실업에 허덕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9번째로 그렇습니다. 네네. 69달러 네. 그렇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과 더불어 독일에서는 네. 경제가 호황이 돼서 노동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과 이제 1961년도에 기술 협정을 맺고요. 1963년도에 최초로 그 우리 파견 광부에 대한 네. 협정이 체결돼서 8천 명이 네. 독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후에 네. 민간 차원에서 이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 11,000명이 어허. 1977년까지 독일에 가게 됩니다. 네. 모두 이제 그러니까 한 2만 명 가까운 거의 2만 명. 예, 예.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갔는데요. 그럼 이들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네. 또 뭐 혹자들은 정치적 시각에서 보는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파독
이 광부 간호사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첫째, 예. 이 기술 인력의 수출로 국가의 실업률을 감소시켰다. 네. 두 번째, 기술 습득과 외화 획득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예. 세 번째, 독일과 한국 간의 기술과 또 외교 우호 정진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게요. 그런 약한만 그때 한 1억만 마르크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경제 개발에 쓰여지고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초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하나의 또 큰 이 끼친 영향은 네.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한국에 닫혀 있던 젊은이들, 예. 노동자들에게 외국 지향적인, 해외 지향적인, 예. 우리도 나가서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그 기풍, 그다음에 또 해외를 갔다가 이 진출하려는 의욕, 이런 것을 북돋아 준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젊음을 바친 분들인데, 그럼 이번 그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 하나는 파독 광부 간호사의 날을 제정합니다. 아, 날을 제정한다. 예, 우리나라 네. 최초의 외국에 대한 근로자 기술 수출이거든요. 그게 네. 1963년 12월 21일입니다. 첫 발을 내디뎠던 날. 네. 독일 땅에 예. 그날을 파독 광부 간호사의 날로 제정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정착에 필요한 네.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다든지 예. 이분들이 거의 고령화돼 가고 그러시겠죠. 죽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지원과 그리고 의료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과 정보, 의료 지원. 예, 지금 많이들 와서 살고 많이 와 계십니까요?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와 계신 분이나 네. 또 외국에 계시더라도 네. 아까 얘기했죠. 1963년부터 1977년 사이에 파독되었던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네. 등록의 신청을 받고 그렇군요. 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우와 합당한 지원에 관한 것이지 무슨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정착하시는 데도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분들이 그때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고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네. 감사하고 있다는 그 뜻을 담는 것이 이 법 제정의 기본 취지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예,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또 다른 질문인데 예. 향후 관심 있게 또 추진 중이신 예.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저는 2003년 그 10월 재선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아주 뭐 1년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채 못 됐습니다. 제가 50법률을 49개를 지금 제출했거든요. 네. 제가 50개 법률에서 의미 있는 법률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네.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네. 처벌에 대한 그 특례법안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학대 이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있죠. 우리가 노인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 또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노인 학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 사회에 있어서. 예. 또 그런데 그 학대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또 학대받은 노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은밀히 또 모르게 이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노인 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그 노인을 존중하고 또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가 근절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필요해 보이는 꼭 필요한 네, 그 네. 법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